안녕하십니까. 강원교육말금 신근경입니다. 학창시절 생활기록부를 보면 취미와 특기를 적는 칸이 있었습니다. 10명 중 8, 9명은 이걸 적었죠. 바로 독서. 그런데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좀 드물었습니다. 학교 동아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느 학교에다 하나씩은 꼭 있지만 가장 존재감이 없는 곳. 시험 기간 자율학습하기 가장 편한 곳이 바로 독서 동아리인데요. 그런데 진짜로 독서 활동을 하는 학교가 나타났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도는 학생도 있다고 하는데요. 생생교육 현장, 오늘은 홍천여고로 갑니다. 홍천여고 점심시간, 운동장도 교실도 텅 비었습니다. 전교생이 단체로 낮잠이라도 자는 걸까요? 거짓말처럼 조용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론가 향하는 한 무리의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학생들이 다 어디로 간 건가요? 점심시간엔 항상 여고 학생들이 모여있는 데가 있어요. 저 따라와 보시면 알아요. 어디로 가나 따라가 봤습니다. 어머나, 설마 여기다 있다고요? 그것도 황금 같은 점심시간에 말입니다. 저희 학교가 독서 동아리가 80개 정도 돼서 점심시간에 다들 밥을 먹거나 그 전에 모여서 책을 읽거나 독서 토론을 하는 분위기라서 항상 이렇게 도서관이 붐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도서관을 찾아 읽고 토론하고 또 읽는 아이들. 스마트폰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책에 빠져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마치 기적과도 같은 독서 열풍. 비결은 소규모 동아리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를 보는 거는 누구나 보고 즐길 수 있듯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도 누구나 읽고 즐길 수 있는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40명 이상이 영화를 보고 토론을 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존중이나 사랑이나 자유로운 선택이나 결정이 부족할 텐데 4, 5명의 소규모는 그 안에서 사랑받을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관계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는 독서 동아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게는 2명, 많게는 5~6명이 한 팀을 이루는 동아리. 그러다 보니 책을 선별하는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저희 동아리 이름은 책블리더이고요. 저희는 사회에 관련된 책을 읽는데 그 이유가 동아리원 친구들이 다 사회에 관련된 직업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주로 읽는 책은 진로하고 과학에 관련된 도서입니다. 진로는 저희가 각자의 꿈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싶어서 정했고, 과학은 저희 모두가 과학에 관련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과학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교육 관련 분야를 주로 읽고 있고요. 이유는 저희가 선생님을 모두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 분야를 많이 읽고 있습니다. 순수 소설과 시는 기본, 인문학부터 여성학, 판타지, 때로는 10대의 성이라는 과감한 주제까지 맘 맞는 친구끼리 모여 함께 읽고 함께 토론하는데요. 혼자 읽을 때보다 좋은 점은 책의 내용을 더 오래 기억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같이 책을 읽다가 친구들이랑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이야기를 나눌 때 애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다른 생각을 들으면서 좀 책을 폭넓게 볼 수 있다고 해야 하나, 그런 점도 있고 되게 우선 같이 읽는다는 데에서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사회는 독서를 무척 강조합니다. 하지만 독서할 시간은 주지 않죠. 입시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과감한 도전을 한 이유는 뭘까요? 책 읽기는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이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편하게 하는 힘이 왜 그렇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그런 힘을 길러주는, 그러니까 사고를 길러주는 그런 것에 있어서 정말 독서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책 읽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학생들을 좀 지도하는 데 힘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자기 삶에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성숙한 인간으로 건강한 시민으로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싶다는 게 홍천여고 교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고민은 함께 공유하고 확장되면서 독서라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현됐습니다. 홍천은 2000년대 초반부터 선생님들 독서교육 모임이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많았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허보 선생님과 제가 이제 시절 인연이 맞아서 이 학교에서 만나게 되었고, 서로 독서교육 함께하는 동지로서 든든한 존재로 즐겁게 놀듯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교사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동아리 홍보활동. 요즘 같은 속도의 시대에 독서를 하자는 메시지가 과연 아이들에게 통할까 걱정이 많았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학기 말 10개 모둠이었던 독서 동아리가 2학기엔 41개로 대폭 늘었는데요. 1학년 전체 학생 260명 중 180명이 참가한 겁니다. 학교는 즉각적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책을 구비해 응원해줬고, 동아리 활동을 정리하는 발표회를 열어 격려해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밤늦게까지 학교를 개방해 독서 카페도 열었습니다. 책 읽는 소리가 아름다운 학교, 문화가 살아 숨쉬는 학교가 우리 학교의 학교 상입니다. 아이들이 교과를 떠나서 자신의 어떤 안목을 넓히고, 그리고 학창 시절에 자신의 인생 멘토를 만나게 하는 것이 저희 학교의 목표고, 그래서 학생들 열심히 후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즐기려면 함께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기획을 하게 됐고, 아이들도 아주 즐겁게 참여해서 다양한 행사가 더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토론학습실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합니다. 공부 중독의 저자 엄기호 작가가 학교를 방문했는데요. 홍천여고 독서 카페 6월의 강사입니다. 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별로 이렇게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책을 많이 안 읽잖아요. 대신에 영화라든가 이런 시청과학적인 걸 많이 하는데, 이렇게 그 책을 읽는 거를 한 학급도 아니고 조그만 소규모도 아니고 학교 전체가 같이 이렇게 그 독서를 이렇게 부흥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게 느껴집니다. 책을 통해 만났던 새로운 세상은 작가와의 만남으로 감동이 됩니다. 몰랐던 세계에 눈뜨고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일. 좋은 책은 아이들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책에서는 좀 간접적으로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와닿는 게 이렇게 막 직접적이지가 않았는데, 오늘 와서 들으니까, 강연을 들으니까 공감도 되면서 정말 저희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진짜 너무 좋았어요. 다음 날 홍천여고 동아리 멤버들이 서점을 찾았습니다. 학교 앞에 위치한 동네 서점인데 책 사러 온 건가요? 책도 사러 오는 곳인데 오늘은 세미나를 하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카페 같은 곳은 커피값이 좀 비싼데 여기는 사장님이 항상 오픈해 주셔서 항상 자주 이곳을 찾아요. 홍천여고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 동아리 발표회 때는 도서 상품권을 후원해 주기도 하는 고마운 서점인데요. 아이들의 독서 교육에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겁니다. 요즘 학생들은 학업에 치여서 참고서나 학습지 부분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홍천여고 아이들이 인문학 서적을 많이 읽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 동아리 모임의 소그룹들이 있는데 그 소그룹들에 이게 무료로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어른들의 응원과 격려는 늘 힘이 납니다. 독서가 이렇게 기쁜 일임을 아이들은 깨닫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가세요. 준비 운동도 하고 호흡도 거르고 나를 응원하는 관객도 보고 주변 경치도 살피면서. 현실의 한계라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놀잇감이며, 중요한 건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예술가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단지 조금 더 용감한 사람들일 뿐이다.
눈앞이 캄캄하지만 용기로 일어나고 온몸에 힘이 빠져도 노력을 했고 많은 것을 포기했기에 당당하게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우리는 그런 당신을 꽃이라 부릅니다. 평생 책 한 권 읽지 않아도 사실 큰일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발견한 책 속의 한 줄이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기도 하죠. 독서의 즐거움이란 바로 이런 것일 겁니다. 초월적인 세계와의 만남. 많은 아이들이 이 행복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교육 소식통입니다. 춘천과 원주에 가정형 위센터가 설치됩니다. 가정형 위센터는 가정 및 학교폭력 피해자, 이혼, 방임 등의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을 보호하고 치유하기 위한 가정형 주거 공간인데요. 개별 심리 상담은 물론 결손 학습을 보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까지 제공합니다. 입소 인원은 10명에서 16명,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한데요. 올 하반기 설치되며 위탁 절차는 전화 의뢰와 내방 상담을 통해 진행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관사 안전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벽지학교 단독 관사 전체에 자동 잠금 장치, 방범창, CCTV 무인 경비 시스템, 경찰서와 연계한 SOS 비상벨 등을 설치하기로 했고요. 새로 지을 벽지학교 관사는 거점 지역 중심으로 단지화하고 노후 관사 보수는 안전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한여름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여름철 휴가 잘 보내시고요. 저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